도나도나 머니 돈나 돈 이야기하는 돈나들의 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조촐하게 3명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개! 안녕하세요. 선우보험의 선우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닐 부동산 조앤리입니다. 조이너스케어 대표 최은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웨딩홀이나 이벤트홀로 빌려주는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저희 이제 매니저한테서 막 전화가 와서 막 어떻게 막 이러는 거예요. 저희 들어오는 입구가 이렇게 숲이에요. 그 나무 중에 엄청 큰 나무에 너무나 큰 가지가 그냥 주차장으로 툭 떨어진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차 뒤쪽을 완전히 덮었어요. 저게 꺾어진 부분이에요. 그 가운데가. 매니저가 난리가 난 거죠. 그 손님 차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유 걱정하지 마. 보험 들었잖아. 그래서 제가 당연히 누구한테 연락을 했겠어요? 여기 초록색 여인한테 전화를 했겠죠? 첫 마디가 그거 안 될걸?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황당이지. 나는 그러려고 여지껏 보험 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사고 난 차하고 나하고 법정 싸움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황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천재지변 비슷한 일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보험 클레임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우리가 어떻게 좀 평정심을 갖고 대처할 수 있는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생각하기를 여러 가지 보험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빌딩 자체에 건물과 라이빌리티 패키지, 건물주로서 그리고 또 이벤트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의 라이빌리티하고 뭐 그 안에 있는 홀 안에 비즈니스 있는 보험인 거죠. 비즈니스 보험을 또 건물 보험, 비즈니스 보험. 자, 그 다음에 차주는 차에 대한 보험을 또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대인 대물은 liability인데 property damage liability 그리고 bodily injury liability 이렇게 그 liability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 차를 커버하는 거는 collision하고 comprehensive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collision은 보통 어디를 내가 박았을 때 내 차를 커버해 주는 거고 comprehensive는 그 이외의 것들 물에 잠긴다든지 불에 타든지 이제 이런 거 왜 이 이벤트홀을 쓰다가 여기서 이 나무가 떨어졌는데 왜 이 이벤트홀에 라이빌리티 인슈런스 안 해주고 왜 내 차의 보험으로 해야 되느냐. 억울하지. 차주인으로서는 되게 억울하지. 그렇지. 왜냐하면 이게 액티브 오브 갓이라고 아닌 게 아니라 천재지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냐면 라이어빌리티를 생각해봐요. 라이어빌리티는 그 라이빌리티 인슈런스를 가지고 있는 주체에 폴트가 있어야 돼요. 키는 뭐냐면 저 나무가 살아 있었느냐 죽어 있었느냐에 굉장히 큰 디퍼런스가 있고 저게 살아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주인도 몰랐고 이 나무가 어떻게 떨어질 줄 어떻게 알았어. no idea. 그래서 인슈런스 컴퍼니에서는 당연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네. 정중하게 자기는 해줄 수 없다 그러고 컨택을 했다고 우리한테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한 달을 기다렸는데. 그 차주의 컴프레hensive 인슈런스로 이제 다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차주는 억울하잖아. 억울하긴 하죠. 컴프레hensive 인슈런스는 이제 사용을 해도 물론 자기가 디덕터블은 내고 해야 돼요. 커버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어떤 보험료가 올라간다거나 그런 영향을 끼치지를 않아야 돼요. 홍수도 마찬가지 케이스예요. 이거는 이제 자연재해잖아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홍수의 정의. 뭐를 보고 홍수라고 얘기를 하냐. 어떨 때 보면은 이게 어떻게 홍수야? 이런데도 홍수로 간주할 때가 있어요. 2acre까지 잠기거나 또는 2 property가 함께 잠겼을 때 어느 정도, 그러니까 깊이의 문제보다 넓이의 문제네요. 2 property가 한꺼번에 잠긴다 그러면은 강이 안 넘었어도 홍수예요. 그래서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 자동차 보험에선 커버를 해줘요? comprehensive. 자차 보험이 있으면. 자차 보험 중에서도 collision, comprehensive 두 개 있는 중에서 comprehensive가 있으면 해주죠. 그러면 이제 저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쨌든 무조건 인슈런스 회사에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고 그다음에 해결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 사진을 찍고 비디오도 다 이렇게 찍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왜냐면 그랬대요. 바로 그때 봐야지 이 나무가 살아 있었나?
아니면 그치. 죽어 있었나? 이거를 알잖아요. 사고가 나자마자 그 현장을 보존하는 사진을 찍어 놓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냥 집인 경우 아까 왜 언니가 음, 홈오너스 인슈런스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한다 그랬으니까 진짜 이렇게 홈오너들이 자기 집에 있는 나무를요, 이렇게 봄에 막 이파리 나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고 저거 좀 죽은 것 같아. 그러면 가지치기도 해주고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얘가 벼락을 맞거나 그래갖고 이제 잘라지면서 프로퍼티를 덮칠 수가 있잖아요. 지붕도 망가뜨릴 수가 있고. 집 자체가 끝장나는 거지. 그리고 뭐 썬룸 같은 것도 와장창 망가질 수 있고, 특히 많이 하는 게 펜스 같은 거 망가뜨릴 수 있고. 근데 이게 내 집 나무가 나를 쳤어도 그런데 옆집 나무가 나를 쳤다. 그렇지. 그러면 옆집 이제- 나무가 나한테 쓰러지면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돼요? 아 이거 안 해준다 그러면 진짜 억울한데 내 인슈런스로 해야 돼 이것도? 그것도 똑같이 이게 살아있는 나무였고 바람이 불어서 액티브 가스로 이게 넘어져서 넥스도어의 프로퍼티를 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집 주인의 인슈런스로 프로퍼티 커버를. 인슈런스로 그 집을 고치고 펜스를 다시 세우고 하는 거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무가 쓰러졌는데 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쳤어. 나무 혼자 똥. 다행히 치우는 거는 안 되지. 안 되지. 데미지를 프로퍼티의 데미지를 먹어야 보험을 할 수 있고 이 나무를 치우는 거는 그냥 나무 생돈 자른 들어야 사람 돼. 불러갖고 생돈으로 잘라야 돼. 근데 나무를 자르는 사람을 또 불러.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 이 나무 자르러 오는 사람들이 라이빌리티 인슈런스가 있는지, 종업원이 있으면 워커스kam이 맞아, 있는지, 맞아. 반드가 있는지 이걸 다 체크를 해야 돼요. 만약에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무슨 핸디맨 아저씨가 다 자른대. 그래가지고 불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떨어졌어. 다쳤어. 그러면 내가 하이어한 사람이 다친 걸로 해서 내가 라이블 해요. 내 프로퍼티 인슈런스. 맞아. 내가 페이를 해줘야 돼요. 복잡해져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 해보세요. 옆집 나무가 있어. 되게 커. 특히 거기에 죽은 가지가 이렇게 있어. 아주 기분이 나빠. 사진 찍어놔야 자, 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진 찍어놓은 일단 사진 찍고 저거를 자르라고 얘기한다. 그러지 말고 이제 먼저 이메일이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증거를 남겨놓을 수 있는 메일을 보내셔야 돼요. 아주 공손하게 라이팅으로. In writing. 니네 어떤 나무가 브랜치 하나가 썩어가지고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바람이 불면은 우리 집으로 날라오면 프로퍼티 데미지가 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자르는 게 어때요? 아주 공손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자르면 좋은데 안 자른다? 그러면 이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저쪽 집에서 책임이지. 나를 물어줘야 돼요. 남겨놔야 되는 거야. 남겨놔야 돼요. 그러니까 손해가 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네. 말로 가서 말로 하는 건 소용이 없네. 무조건.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옆집 나무가 이제 가지가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우리 집으로 넘어왔어. 넘어왔어. 이게 뭔가 일을 낼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좀 자르고 싶은데 편지를 해도 답이 답이 없고. 그러면 내가 자를 수 있을까요? 넘은 건 자를 수 있지. 우리 선배님 잘랐어. 자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자를 때 너무 많이 잘라가지고 내가 자른 것 때문에 이 나무가 죽잖아요. 그럼 라이어빌리티야? 내 또 라이브해.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돼요. 미국 그 상식의 나무를 문제. 잘라야겠다라고 약간. 생각을 하면 나무 전문가를 부르셔야 돼. 나무 자르는 전문가. 그래서 그분들은 알잖아요. 이거 너무 많이 자르면 이거 뿌리가 상합니다라든지. 아보리스트가 필요한 거야. 그렇지. 그걸 아보리스트라고 그래. 아보리스트라고 그래. 퍼밋을 받아야 되는 일인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내 나무를 내가 자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커머셜 프로퍼티라 그런데 네. 집은 보통 HOA. HOA가 있잖아요. HOA 허락을 받지. 예. 시리 퍼밋 같은 건 없어도 되고. 근데 그 대신 이제 그 나무가 그 집 프로퍼티 안에 있는 건 내가 자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뒤에 버퍼 존에 있는 거는 못 건드려요. 그러면 언니처럼 카운티나 펄밋을 받아야지. 자기는 진짜 이런 일을 많이 겪었을 것 같아요. 저는 많죠. 저는 다른 나무 일도 얘기도 있고 그거 말고 이제 another case가 세를 줬는데 좀 큰 집이에요. 근데 이제 지하가 unfinished basement이야. 지하실에서 불이 났네. 그래서 이제 절차는 세입자가 새벽 2시에 깨갖고 파이어 하는 소리에 깨가지고 뭐 파이어 엔진이 오고 그 사람들은 이제 나가고
이제 인베스티게이션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 이제 집주인의 보험이 있고, 그죠? 그리고 세입자는 렌터즈 인슈런스가 있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집주인의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이제 이 파이어는 arson 전문가를 인베스티게이션 무조건 하는구나. 하더라고요. 많이 탄 여기서 발화 지점이라고 딱 하는데 오. 거기에 뭐가 있냐면 냉장고가 있어. 아, 그냥 엑스트라 냉장고가 있었나 보구나. 그 냉장고의 뒷면이 다 탄 걸로 봐서 거기를 것 같다. 냉장고를 플러그인해서 썼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떻게 되게 되냐면요. 헷갈린다. 그 집을 이제 사서 렌트를 주잖아요. 그러면 첫째, 제일 사람들이 많이 오류를 하는 게 뭐냐면 이 내가 집을 처음 샀을 때는 내가 살 때는 홈오너 인슈런스는 맞아요. 들잖아요. 근데 렌트를 주는 순간 내 보험을 랜로드 팔러스를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입주자는 테넌트 인슈런스를 들어야 들어야 된단 되죠. 말이죠. 그러면 랜로드 팔러스하고 그 입주자가 들은 테넌트 인슈런스하고 뭐가 다르냐면 이 테넌트 인슈런스에는 드웰링 커버리지라고 하는 집을 다시 짓는 그 커버리지가 없어요. 테넌트 인슈런스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라이어빌리티가 있는데 뭐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이제 해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property damage liability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만약에 그 테넌트의 물건에서 뭐 불이 나서 이 사람이 물어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그 property damage 인슈런스에서 이쪽 인슈런스로 이제 서브로게이트 하는 거죠. 당해가지고 이제 주게 될 텐데 이제 절차는 이렇죠. 불이 났으면 랜로드 팔레스에서 그 건물에 대한 거를 다 커버를 해주죠. 일단 조사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뭐를 하냐면 이게 불이 어디서 났냐, 누구 폴트냐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이게 입주자가 라이어블 하다라고 해서 이쪽에서 이제 받아내야 된다고 하면은 여기서 서브로게이트를 한다 그래요. 이 보험회사에서 저쪽 보험회사로 청구를 해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다 리밋만큼 해주는데 아마도 그게 데미지가 커서 뭐 20만 불이 든다. 그러면 테넌트 인슈런스가 그거를 다 커버를 못할 수가 있어요. 이제 퍼스널리 라이어블 한 거죠. 세입자 보험이 이렇게 중요한 거더라고. 그렇지만 집을 고쳐주긴 하는 거죠. 랜로드 팔레스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진 보험에서 고쳐주긴 하고 그거는 내 보험회사와 저 세입자 또 세입자 보험회사 간의 문제지 내 프로퍼티를 그냥 팽개쳐두진 않는 거죠. 그렇지는 않지. 그래도 최소한의 방패는 준비해 놓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오늘 여기 나무로 비롯된 보험 얘기 많이 했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돈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